안녕하세요, 무비피어TV 마연막군입니다. 오늘은 고드 핸들의 비밀 2부, 베르세르크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들 중 유일한 여자 캐릭터이자 제 여자친구 슬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세르크의 세계관에 존재하는 거대한 영적인 존재의 대리인인 고드 핸드. 일반 사도와도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며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적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슬렁은 헬레이저와 여성 악마의 서큐버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슬렁의 모티브인 서큐버스는 중세 유럽에서 믿었던 여성 악마의 한 종류로 여자 모습을 하고 남자의 꿈에 나타나 성관계를 맺어 기력을 갈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귀입니다. 꿈에 나타난다 하여 목마라고도 하고 성관계를 하는 꿈으로 성욕을 일으킨다 하여 음란마귀라고도 합니다. 슬렁은 작중 행적의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성욕을 주체 못해 스스로 계속해서 몸을 만지는 신용을 하고 거의 나체의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베르세르크 내용을 보았을 때 슬렁은 쾌락의 존재로서 그리피스의 일식 때 가츠를 처음 보였으며 가츠가 사도에게 붙들린 채 페무토에 의해 캐스커가 범해지는 장면을 보고서 증오와 분노로 이를 가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자 이것이야말로 라고 중얼거리며 감동받은 듯한 눈물을 흘리는 마시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한 인상으로 남았고 악마의 의식으로부터 약 2년 뒤 가츠에게 치명상을 입은 백작이 살고 싶다는 욕망에 의해 다른 고드 핸드들과 강립했을 때 당시 낙인의 고통에도 아랑곳 없이 페무토에게 검을 휘두르는 그의 강인함에 헐을 내두르며 그가 우리 일족이 되었다면 정말 멋졌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며 이때부터 가츠에게 슬렁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탄생의 장애 편에서는 난교를 즐기는 이교도가 피운 불꽃에서 불꽃의 여신이라 불리는 날개 달린 여성의 실루엣이 잠시 나타나는데 이때도 그녀의 화신으로 보이며 성욕에 관련된 일에 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페무토 외에 고드 핸드들 중 하나라는 정도의 이미지만 가진 채 별 비중이 없었지만 이녹마을 사건에서 가츠가 다른 일행의 탈출을 위해 크리포트 내에 트롤 수백 마리를 베었을 때 죽은 트롤들의 내장을 매개 삼아서 가츠의 눈앞에 슬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의 등장은 가츠 입장에서나 독자들 입장에서나 그야말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고드 핸드들은 베이리트가 소유자의 욕망에 반응해 울부짖게 될 때나 그리피스처럼 유사 일식을 통한 육체를 갖지 않는 한 현세에 직접 나타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통념이 있었는데 슬렁은 그런 거 없이 난데없이 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복선도 없이 그냥 갑자기요. 게다가 트롤의 내장을 흉물스럽게 뭉쳐져 슬렁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습도 공포스러웠으니 그 충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본인은 소환된 게 아니라 가츠에게 관심이 있어서 만나고 싶어 그냥 자진해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여러분, 남자는 운동을 하고 몸이 좋아야 여자들이 슬렁처럼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다고 하네요. 운동 열심히 빠세이야. 그리고 그 뒤 눈이 뒤집혀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든 가츠를 넘어뜨리고 작업을 걸었습니다. 가츠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주물럭거리는 모양새는 거의 성희롱 수준이었죠. 그 전까지 가츠가 입고 다녔던 대장장의 고드의 갑옷은 이때 슬렁이 날개로 박살내고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이때 거의 빈사 상태가 된 가츠에게 뭐하면 너도 그처럼 받쳐보지 않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까지 가츠가 베이리트를 지니고 있는 것을 통해 가츠가 사도화 될 거란 위험성을 베르세르크 팬들 사이에서 추측 단계가 아닌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은 했죠. 하지만 직후 해고기사가 개입했던 데다 정신을 차린 가츠가 의수의 대포로 그 몸을 꿰뚫어 타격을 입혔고 재생하려는 순간 드래곤 슬레어로 해고기사의 말 덕분에 몸을 꿰뚫어 버립니다. 이때 슬렁은 환희의 몸을 떨며 가츠에게 키스를 하고 또 만나자라며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슬렁의 무리한 강림과 임열로 인해 크리포트의 생과 사가 끌어올라 혼돈이 되어버려 자칫 잘못하면 주변 일대가 전부 말려들지도 모를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다행히 해고기사의 환수의 검에 의해 영역이 닫혀버렸지만 해고기사와 과거 안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해고기사와 보이드는 확실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고드 핸들들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해고기사를 보며 슬렁은 해고기사를 폐하라고 불렀고 해고기사는 그녀를 뱃속의 창구라고 불렀습니다. 고드핸드가
영구적 지위가 아니라 216년마다 계승된다는 유력한 설을 감안하면 오랫동안 보이드를 쫓던 해고기사가 현존하는 고드 핸드들과 인간일적 카이젤렉의 모습의 해고기사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해고기사의 정체와 고드 핸드들의 유력한 떡밥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슬렁이 가치에게 입힌 상처는 가치의 육체는 물론이며 정신세계에 속한 유체까지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서 고드핸드의 강력한 공격을 알 수가 있었으며 가치의 부상을 살펴본 마녀 시르키에 따르면 육체의 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유체의 상처가 그대로 남았고 유체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쇠약해져서 결국 육체의 상처도 재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고드핸드들은 공격의 대상의 정신세계와 육체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슬렁이 가치에게 준 유체 상처는 가치가 그룬벨트와의 1대1 대결에서 패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결국 광전사의 갑주를 잊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상태로 광전사의 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상처도 다시 재발했고 이후 가치가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후 그리피스가 말신으로 거듭한 카니슈카 대제와 해고기사가 환수의 검을 이용해 날린 일격으로 인해 유괴가 현세 강림의 온 세계가 판타지아로 거듭나면서 나머지 4명의 고드핸드들이 모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채 현세의 강림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치 앞에 언제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 시 임팩트가 강했던 만큼 슬렁이 인간이었을 때 당시의 모습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난무를 했었었는데 유명한 창부, 고민하던 성녀라는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유명한 창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양의 베르세르크 팬들이 뽑은 여자 캐릭터에서 당당히 1, 2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은 섹시한 캐릭터로서 멘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슬렁의 멘트도 멘트이지만 서양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슬렁으로서 굉장히 자극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스님조차 부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캐릭터 자체가 거의 나체로 있다 보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모스구스가 하르제네에게 이야기해준 성녀가 슬렁과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12권에서의 슬렁의 첫 등장시 모습이나 메이단에게 너희는 재물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특정 신체 부위를 주무르며 얼굴을 붉히는 것이나 프리포트에서 가츠를 성추행했던 것을 볼 때 전자일 수도 있겠으나 고드핸드가 된 이후 변한 것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피스만 봐도 명백합니다. 거기다 사도는 생전의 영향력이나 그릇에 따라 그 힘과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고드핸드 정도 되는 사도가 전생에 단순 창녀였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리피스만 봐도 당대 나라를 구할 구원자로서 추앙을 받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절망의 절정에서 고드핸드로 환생하였습니다. 당대의 구원자로서 추앙받는 성녀였다가 몰락 과정에서 창녀로 굴러 떨어졌거나 창부이면서도 성녀의 문물을 갖췄다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슬렁은 창녀든 성녀든 다른 직종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낸 한가닥 하는 인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베르세르크 고드핸드 슬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우위피규어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이상 우위피규어TV 마인바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